안녕하십니까. 박철웅의 부들부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사실 돈의 성격을 알면 많은 게 방어가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나오는 이론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듣기 좋은 말도 있죠. 재테크할 때. 근데 그런 거에서 방어가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나 특히나 속된 말로 사기 잘 안 당해요. 네, 사기 잘 안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가 좀 몇 개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지난번 제가 갭 투자에 대해서 불시 얘기할 때 전세지도 설명했잖아요. 근데 전세지도 설명할 때 분명히 제가 이제 돈은 평균적이지 않다. 시중에 통화량이 풀렸을 때 비가 오는 강수량처럼 데이터로는 평균 데이터가 있지만 몇 미리 온다고 시험장에 내려오는 비는 흐르죠. 항상 정제 있지 않죠. 네, 경사도에서 이 돈도 똑같거든요. 이 통화가 풀리면 어떤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기가 돈의 성격에 맞게. 그래서 그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그거부터 연결해서 자세히 하고, 앞으로 이걸 나눠서 중간중간에 뭐 하다가, 약간 계속 한 10개 정도 할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돈의 시리즈는 제가 돈의 성격으로 표시를 할 건데, 오늘에 그래서 설명할 이슈는 이제 이거예요. 단어로 먼저 얘기하면, 돈의 성격 중에 가장 큰 거. 돈은 겁이 많아요. 특히 큰 돈은 겁이 더 많아요. 이 얘기가 어떻게 이제 자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 거고, 거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안전자산의 개념. 그걸 아셔야 되고, 이제 통화량 얘기를 연결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 이제 제가 갭 투자의 불시 얘기할 때, 제가 뭐 발음이 워낙 부정확하고, 얘가 띠래요. 그래서 이제 한데, 거기에 제가 금리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여러분의, 무슨 금리? 예금 금리는 오르지 않는다. 근데 제가 발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사실 제가 보기엔 예금 금리 들리는데 듣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기준금리 안 오른다. 그래서 댓글 보니까 기준금리 다 오른다는데 왜 안 오른다 하냐 억지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말한 건 예금 금리. 근데 이건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분을 뭐라는 게 아니고 그때 설명이 제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안 한다고 충분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의 대출 금리도 올라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은행이 지금 돈 넣을 때가 없어요. 왜? 다 유축돼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은 유동자금이 은행으로 쌓여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은 쌓여 있는데 이자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예금 금리 이자. 근데 대출을 나갈 곳은 적어요. 그럼 이거 예대맞은 이게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 기준금리가 올라도 대출 이자는 오르는데 여러분이 받아가는 예금 이자 있잖아요. 그거는 안 올라요. 찔끔 올라요. 아주 찔끔. 그게 그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어요. 좀 더 제가 정확히 하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오늘 얘기 정확히 할까요? 자, 통화량과 이제 안전자산 뭐 여러 얘기 할 건데, 우선은 먼저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돈의 성격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 말고. 우선 안전하다고 하면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이거 2년 뒤에 100인데 110이야. 아, 정말 좋죠.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수익이 얼마든 뭔 상관이에요. 손해만 안 낸다는 포인트만 잡으면 안전하잖아요. 이거는 물가 상승률 따라서 정확히 줘.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은데 이건 쉽지 않은 얘기죠. 자, 두 번째가 뭐죠?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보증이죠. 보증. 우리나라 은행도 다 보증 시스템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출 상품 중에 가장 뭐 리스크 있다는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어떤 이제 시행 사업 이제 자금 이동하는 건데, 이것 자세히 보면 시공사 등급이 뭐예요? 시행사가 자본이 어때요? 자기 자본이 어때요? 이런 거 왜 따지죠? 보증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뭐냐면 다 보증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전성 확보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보증. 그래서 보증이 이제 보증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 좋겠죠. 이게 따라서 이제 안전자산의 개념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담보죠. 담보. 너 담보 뭐 있어? 담보 뭐예요? 이런 거죠. 근데 그 담보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 담보다, 지금 담보를 잡으면 지금 가치보다 향후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게 사용 가치가 있는 공간이냐, 사용 가치가 어떤 수요자가 있는 지역이냐, 어떤 테마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담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떤 일반적으로 자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안전자산인데, 이제 더 나아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1번 같은 경우 1번하고 2번이 이제 겹쳐진 게 이제 미국 국채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돈이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연금공단이나 이렇게 위에 분들이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할 때 뭐 한 이 정도는 어떤 이제 공격적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수익을 보고서. 그런데
사실은 이 원금을 항상 보존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떻게 하죠? 그냥 수익 안 바라죠. 안전하게 예측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고 찾아야 되죠. 그게 뭐였죠? 예, 미국 국채였죠. 그래서 국채 투자를 하죠. 이건 수익률 별로예요. 완전히 별로예요. 별로였고 뭐 1%대였으니까. 1%대라는 거는 만약 이거에 다 투자하면 운영자금, 운영자금은 그 큰 돈은 또 가만히 있으면 돈이 까져요. 무슨 말이냐면 운영을 해야 돼서 운영팀이 필요하잖아요. 어디 투자하고. 근데 왜? 큰 돈은 개인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억, 뭐 2억, 이 정도 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개인이 성향을 투자하지만 결론은 돈이 커지면 분석팀이 필요하고 회계팀이 필요하고 법무팀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서 운영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는 사실 좋지 않은 베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왜죠? 네, 절대적으로 앉아서 미래에 알고 했잖아요. 미래 알 수 있다고. 또 변동이 없잖아요. 사실은 안전자산의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변동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 연결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이 작년부터 뭐 지금 엄청 났었는데 제가 설명 들어올 때 손님들한테 컨설팅 할 때 저는 비트코인 잘 몰라요. 뭐 어떤 엄청난 기술 이것도 알겠는데 근데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뉴스 보고. 변동성이 심했어요. 변동성이 심한 시장은 큰 돈은 못 들어가요. 왜? 겁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변동성 커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잃을 때 크게 잃잖아요. 근데 이게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20억, 1000억, 조. 자, 큰 돈을 굴려는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다는 거 뭐냐면 돈의 성격상 너무 겁이 많이 나요. 왜? 잃을 때 한 번에 확! 그렇게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장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는 그래요. 변동성이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를 받쳐줄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본 건 그거 하나예요. 왜? 오늘 설명하는 그 성격대로. 왜? 큰 돈은 겁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과자 하나 사 먹을 때 어떤 분은 그것도 고민하지만 하여간 과자 하다가 크게 무슨 행사에서 내가 밥 한번 쏠려 할 때도 가격 1인당 10,000원, 20,000원, 10,000원 되게 고민 많이 되시죠. 돈은 절대로 올라갈수록 쉽지도 않고 절대로 고민하고 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통화량이 갑자기 이 정도 하나였다가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서 이게 풀어졌을 때 시중에 풀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아요. 우리 통화량은 요즘에 뭐 단순하게 현금만 은행에 찍어놓은 현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자, 이게 임차인이고 이게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요. 은행에서 이만큼의 돈을 꿨어요. 왜? 전세에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드렸냐면 다시 이 임대인한테 이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은행에 있는 돈은 그대로네요. 그 은행 한 은행이 친다면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려서 A라는 은행이 있는데 A라는 은행에서 A가 대출 이거만큼 받아서 임대인한테 갔다가 임대인이 다시 여기다 입금했어요. 돈은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자, 불안해서. 그래서 그러면 은행에서 나온 돈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은행은 여기서 이자 받죠. 숫자도 여기 잡히죠. 나간 돈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은행이 보면 이제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숫자상의 돈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뭐 사실 다른 유튜브 찾아보시면 여기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면 우리가 화폐당 근본인 본위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이런 설명을 해야 돼요. 뭐 통화도 뭐 협의 통화가 어떻고 M1 통화가 어떻고 M2 통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됐고 단순히 이것만 이해해 보세요. 설명해 보면 맞잖아요. 돈이 나와서 이걸 임대인 줬고 임대인이 다시 은행에 넣었잖아요. 은행에서 나온 돈 없잖아요.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숫자산업 대출해줬잖아요. 이거 이자 받잖아요. 무슨 아시죠? 자, 그런 원리에서 숫자상의 돈이 되게 시중에 많아요. 뭐 할부 시스템 카드 플러스 카드 우리 크레딧 카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많아지는데 자, 이 숫자의 돈이 많아질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큰 돈일수록 겁이 더 커진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자, 이럴 때 한국 대한민국에서 안전자산을 찾으라 하면 뭐 요즘처럼 뭐 폭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 폭등과 안전자산 아니에요. 우리가 황금이 옛날 금 가격이 요즘에도 뭐 많이 올랐지만 옛날 비하면 옛날 확 오를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심하게 그래프가 극영사로. 그때 이게 안전자산인 거예요? 아니에요. 왜? 큰 돈은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떨어질 걸 걱정해야 돼요. 뭔지 아시죠? 안전자산은 진짜 물가상에서 알맞게 안정적으로 수요 있으면 버텨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 봤을 때 안전자산 대한민국에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네. 제가 뭐 부동산 쪽에 있어서 그러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실물이에요. 실물. 수익률 좋은 게 아니고 실물에서 안정적이고 그게 이제 부동산이었고 부동산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가장 변화가 없는 거, 가장 필수적인 거 국가에서 필수품에서 비과세 제도가 유일하게 있는 거 주택이죠. 그 중에서 뭐죠? 도심주택.
물론 이제 농지 같은 거 자격론이라서 해먹었으니까 일부 비과세지가 있는 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주택이에요. 왜? 필수제거든요. 그것도 하나에 대해서 왜? 하나는 갖고 있어라 이런 의미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 주택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가 이렇게 왔을 때 평균적으로 5명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가져야 돼요. 나눠가져야 되는데 그때 설명대로 겁이 많아지고 돈이 이게 모이면 양과 생기면 이 돈이 어떻게 돼요? 몰리죠. 어디로? 안전자산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폭등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파트 가격 담합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어도 그런 거 빼고도 제가 어제 설명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정확히 설명드리면 돈의 성격 때문에 돈은 몰려갈 수밖에 없어.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투자 대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뭐가 많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없으면 안전하고 응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균 소득, 즉 내 소득은 평균으로 따라갔다 하더라도 못 따라갔지만 따라갔다 하더라도 사실 안전자산일수록 그 우리가 이 소득의 격차로서 이거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돈이 너무 많이 필요 있어서 우리 시스템 자체가 대충 이런 걸로.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난번에 그 전세 설명을 설명을 다시 드렸지만 정리 딱 한 줄로 할게요. 돈의 성격은 철저히 큰 돈일수록 겁이 많고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쉽게 투자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잘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한 10개 정도 할 것 같아요. 돈의 성격이. 대부분은 이제 제 경험에서 오는 거고 제 실패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많은 투자를 실전을 해봤고 거기서 느낀 것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사실은 이제 많은 걸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여간 오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돈의 성격 때문에 안전한 돈이 쏠림 현상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자세히 들어주세요. 제가 발음 부정한데 좀 차분히 들어주시고 제가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 경험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고민을 얘기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답을 낼게요. 네, 오늘 또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